감정은 빼고 논리는 남기고 긴 문장은 쪼개서 핵심만 형용사랑 비유는 왜 썼는지 꼭 이해하기. 오늘은 Cerulean 마지막 화입니다. SAT 독해 3가지 필살기 총정리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벌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3가지 스킬을 한 번에 정리할 겁니다. 첫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목적을 읽기. 둘째, 긴 문장은 핵심만 뽑아서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마지막 3번째, 형용사나 비유가 단순 장식이 아니라 어떤 의도로 쓰였는지 파악하기. 자, 각 장면 직접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풀어드릴게요. Arthur ignored her. All they wanted was ice cream, that's it. We would have paid, and they would have been happy, and then we would have left. How dare you, sir? Linus stepped forward, taking Arthur's face in his hands. This isn't the right way to go about this. You need to remember who looks up to you, because what you do here now will stay with them forever. 자, 여러분 이 장면을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 SAT 형태로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지문도 그래서 일부러 SAT 길이로 딱 발췌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장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한다면 The author included this scene primarily to 우리 이렇게 끝나는 문제들 많이 봤죠? 우리 펑션 문제라고도 하는데요. 자, A번 보기 Arthur의 분노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B. 차별이 얼마나 만연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C. 아이들 앞에서의 행동은 본보기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D. 가게 주인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이렇게 4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뭐가 될지 한번 잠깐 생각해보고 돌아오실게요. 자, 생각이 끝났다면 많은 학생들이 특히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분노에 꽂혀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막 본인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야. 아, 왜 저래 애들한테. 그러면서 사실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보기가 A랑 B가 될 거예요. 자, 하지만 그거는 표면적인 읽기인 거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글자만 보기 했던 읽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래서 모든 단어, 모든 문장, 이 경우에는 장면도 어때요? 주제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글의 큰 주제가 뭐였어요? 다름은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 올바른 태도와 본보기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주제였죠. 그래서 그 주제를 기억을 하면서 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이 장면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했을 땐 이제 뭔 거예요? 아서의 분노랑 상관이 없죠. 차별이 얼마나 만연한지도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야지 결국은 사회적인 통합, 우리가 원하는 인테그레이션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요 문제에서 가장 정확한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10번이죠. 아이들 앞에서의 행동은 본보기가 된다. 요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의 장면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사고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째 긴 문장 핵심 스킬입니다. 사실 시험 대비를 한다고 아이들 교육을 하다 보면 제일 무서운 거는 어휘가 아니더라고요. 이 학생이 얼마나 긴 문장을 제대로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 점수가 상당히 많이 갈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런 문장, 이렇게 긴 문장을 가지고 핵심만 뽑아내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단계 우선은 이 문장을 그대로 본인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우리가 내가 지금 현재 읽고 있는 문장이 긴지 안 긴지는 읽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지문을 볼 때 이렇게 한 한 줄 반 정도 넘어간다? 근데 나같이 마침표가 안 나왔다. 그럼 그때 멈춰요. 그리고 어딜 가느냐? 이 문장이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야? 하고 마침표를 찾아보는 거죠. 지금 여기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이제 문장이 긴 거구나.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차피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도 기억 못 해. 핵심만 읽을 거야 하고 이제 뼈대 찾기에 나설 거예요. 영어 문장에서 뼈대는 뭐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만 찾아서 읽고 나머지는 괄호치기 전략으로 우선은 지운다라는 느낌. 넌 나중에 내가 할게 라고 생각하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잠시 멈추시고 각자 이 긴 문장에서 뼈대 찾아주시고요. 부연 설명 괄호치기 하고 돌아오실게요.
돌아오셨다면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우리가 핵심 구조 주어 동사는 요렇게 표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 여기 괄호쳐진 부분은 전부 부연 설명이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묶어보고 핵심만 뽑아내 보면 굉장히 길었던 문장이 이렇게 단순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아까보다 훨씬 읽을만 해졌죠. 자, he was dressed. 그는 옷을 입었고요. And Linus wanted to offer his coat. 라이너스는 자신의 코트를 제공하고 싶었어요. Because 너무 추웠거든요. 자, 이게 이 길었던 문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인제 살을 붙일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고 나서 액세서리를 고르듯이 그쵸? 여기도 가서 '아 인제 내가 옷을 입었으니까 괄호 안에 액세서리들 한번 채워 볼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는 옷을 입었는데요. 어떻게 입었어요? 잠을 자기 위해 입었고요. 반바지랑 얇은 티셔츠를 입었어요. 자, 너무 추웠어요. 어떻게 추웠어요? 아서이 현재 본인이 입고 있는 걸 입고 나가기에는 추웠어요. 그게 뭐였는데 양말도 없고 신발도 없고 발도 뭔가 되게 취약해 보였어.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걸 읽고 핵심을 읽어야지 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어들을 순서대로 그냥 읽어 내려간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남는 건 뭐다? 맨 마지막 한 5, 6 단어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문장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이해가 틀어져서 독해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형용사의 목적. 이 스킬은 우리 앞에서 1번 레슨 있었죠? 주관 빼는 거. 그거랑 약간 겹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 뭐예요? 자꾸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가장 주된 범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로 형용사랍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우선 첫 번째는 형용사들이 자극적인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기억에 오래 남고 뭔가 되게 핵심처럼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 명사와 다르게 형용사는 추상적입니다. 자, desk하고 명사를 주면 책상이에요. 그쵸? 이거는 뭐 이걸 가지고 누가 물통이다, 먹는 거다라고 우길 수 없어요. 자, 근데 tall이라고 해서 우리 크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마다 키가 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굉장히 기준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180은 돼야 키가 큰 거고 어떤 사람은 야 요즘 180도 많아 190은 돼야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근데 우리 뇌는 이렇게 추상적이고 딱 정해지지 않은 걸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concrete하게 구체적으로 내가 콕 집을 수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가 나오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 빈틈, 이 구체적이지 않은 이 빈틈을 채우기 위해서 내 생각을 자꾸 개입시키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볼 때 형용사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책에서 나오는 루시 관련된 요 문장 보면서 다시 한번 포인트 정리 한번 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가 볼게요. 여기 루시에 관련된 지문을 발췌를 해 놨습니다. 오른쪽에는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저희 아까 1번 스킬 주관 개입하지 않기 그리고 방금 전에 했던 형용사에 관련된 내용들 기억해 보시면서 여기서 영상 잠시 멈추고 각자 한번 이 문제의 정답 먼저 확인해 보고 저랑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고 돌아오셨다면 우리 우선 해석부터 가볼게요. Lucy was still small. 루시는 여전히 작았다. 여기까지가 핵심이죠. 자, 이제 수식어고 갖다 붙이면 의자의 엣지 어디요? 끝에 앉아 있었고요. 다리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긴장한 듯이. But 그러나 when he spoke 그가 말을 할 때는요. His voice carried a weight. 그의 목소리는 뭔가 무게감이 걸려 있었어요. 뭐를 넘어선 그의 나이를 넘어선 큰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as if 마치 그림자가 머무는 것 같았어요. 어디에? 모든 말의 끝자락에. 자, 요렇게 해석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 해석을 기반으로 우리가 방금 봤던 문제를 인제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요. 작가가 물어보는 건 뭐예요? "루시의 목소리가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정답은 여러분 B번입니다. 우리 벗들을 기준으로 앞에 작은 외형 still small 이게 핵심이었죠.
자, 그러나 뒷문장 핵심, 그의 목소리는 무게감이 있었다. When he spoke, 그가 말을 할 때는 이랬다. 외모와 말투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요게 핵심을 기반으로 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B번에서요. 루시가 비록 작고 어린아이 같지만 나이를 넘어서 뭔가 성숙함을 드러낸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요. 우리 학생들이 많이 실수할 부분들은 A번이나 C번 정도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읽었던 내용, 특히 책을 읽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라이너스가 루시한테 겁을 먹으니까 뭔가 루시의 이런 겁을 주는 이런 frightening effect인가?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C번에서 우리 shadow를 잘못 이해할 경우에 앞에서 다리를 마치 nervous한 것처럼 긴장한 듯이 다리를 흔들리고 있다라고 했지 실제로 긴장했다라는 표현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루시의 어떤 이런 weakness나 nervousness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D번. 환경이 gloomy 게 아니라 아이의 목소리에 shadow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보기를 급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아마 D번을 갈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뭐다? 정답은 B번이었다. 그리고 번외편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요런 문제 풀 때 요 앞에 이 emphasize, suggest, highlight, illustrate 같이 투부정사를 기준으로 답을 고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투부정사를 거르는 기준은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역접이다, 아니다. 그 경우에만 가능한 거지.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거를 기준으로 사실 지금 전부 강조한다, 제안한다, 강조한다, 묘사한다. 이거 다 순접 기능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작가가 정확하게 강조를 하려고 했던 건지 묘사를 하려고 했던 건지 뚜렷하게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답을 고르실 때는 이 아이들을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제가 아까 풀 때 보여드렸던 명사절 혹은 요 명사구를 가지고 답을 고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3가지 정리합시다. 첫째, 감정에 끌리지 않고 작가의 메시지를 잡는 법. 둘째, 긴 문장은 핵심 구조만 뽑아낼 것. 셋째, 형용사와 비유를 단순 장식이 아니라 주제를 드러내는 장치로 읽을 것. 자, 요 3가지는 시험 대비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영어 글을 읽든 기본이 되는 스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화로 The House in the Cerulean Sea 시리즈는 마무리합니다. 시원섭섭하네요. 여러분과 함께 한 장면 한 장면 분석하면서 저 역시 다시금 이 책이 가진 다름은 나쁜 게 아니다. 우리는 함께 어울려야 한다라는 주제를 곱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콘텐츠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새로운 책을 열어갈지 아니면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파고들지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고 싶은 책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문제 유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글자만 있는 독해가 아니라 의도를 이해하는 독해를 함께 훈련해 갔으면 좋겠네요.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